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난 뒤에 이제 보충 설명을 또 하게 됐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크게 이제 아마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그 번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쳤던 부분들을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이런 형태로 아마 처음 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있어서 아마 좀 시간적인 이제 제약 때문에 좀 많이 당황들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류의 시험을 이제 종종 치르게 됩니다. 특히 뭐 미국이나 이 소프트웨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류의 그 시간적인 제약을 주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가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 그 저쪽 그 페이스북 설립자들이 나왔던 그때 영화 보면은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술까지 먹여가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잘 작성하는지를 경쟁시키는 그런 것들 아마 이제 보았을 겁니다.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쭉 배워왔던 그 실력들을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그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고사에 대한 풀이를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8장에서 나왔던 부분, 그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개념, 그 클래스나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아마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그런 그 처음에 쉽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좀 했던 분들도 처음에 개념 잡기를 잘 하지 못하면은 계속 좀 헤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드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 호목 8장에 있는 호목들을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면은 될지,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제 개념 잡기가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 나갈 때 오늘 8장에서 배운 내용들, 정리했던 내용들이 또 계속 또 활용이 되니까 이 부분들 이제 기반으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좀 한 단계 높은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중간고사에 대한 풀이부터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시험 쳤던 5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나가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정수를 한 줄로 입력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 한 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아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차례대로 쭉 10개를 아니면은 뭐 임의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그걸 한꺼번에 받아서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그 정수 데이터 중에서 이때 이제 인티저로 입력을 받는다는 걸 사전에 미리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정수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이런 이제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력된 데이터 리스트 원소들을 오름 차순으로, 그러니까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 해서 이제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원소들의 다양한 연산은 파이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다 짤 필요가 없이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뭐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첫 줄 이제 출력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출력 결과는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학번과 이름이 출력되고 난 뒤에 10개의 정수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나면은 차례대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이제 10개를
그 스페이스로 띄워가면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된 부분들을 리스트에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콤마로 나눠져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값, 지금 보면은 뭐 0이 제일 작은 값이고 제일 큰 값이 9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균을 계산해서 이제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표준 편차를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0부터 9까지가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출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느냐. 자, 한번 보면은 뭐 그리 길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잘 불러 쓰면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import method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제곱근을 이제 계산할 때 그때 이 method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import 시키고, 이 여기서 이제 import 시키는 method 자체가 그 모듈입니다.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했던 모듈을 이제 임포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스 수학에 관련된 그 모듈을 임포트를 시키는 거죠. 거기 안에 스퀘어 루트가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을 이제 내보낼 때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출력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한 줄에 10개를 동시에 이제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리스트, 그 다음 맵, 그 다음 인티저, 인풋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처리가 되는 순서는 맨 안에 있는 이제 input,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prompt가 출력이 되죠. input 10 integers 해서 10개의 정수를 입력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여러 개 그 스페이스로 이렇게 띄어가면서 입력을 시키게 되면은 그 자체를 스플릿 시키죠. 여기 스플릿 할 때 이제 여기 그 스페이스 하나가 이제 들어가서 그 스페이스나 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인티저로 변환을 시키고 그 정수로 이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매핑을 시킵니다. 매핑 되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이제 입력된 숫자가 이렇게 이제 그 스페이스로 그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각각 나눠서 인티저로 이제 변환을 시키고, 그러면 정수가 10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바로 리스트의 원소로 매핑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줄로 우리가 이제 10개를 입력받는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리스트 자체는 그냥 이렇게 이제 프린트해서 리스트를 하면 그 내용이 출력들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최소값, 최대값 그 구하고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min 해서 이제 리스트의 min, 리스트의 max, 그다음 리스트의 sum 해서 각각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verage는 그 length를 이제 처리해주는 leng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고, total sum 나누기 length 하면 이제 average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분산 계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이제 추가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직접 계산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는 이제 거기까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forloop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어떤 이제 그 해당되는 원소 값과 그 다음에 average 값을 그 차이를 계산해서 두 개를 이제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더해 나가는 것이 바로 square difference sum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해서 다시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분산이죠. variance. 그 다음에 이 variance를 이렇게 스퀘어 루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곱근을 계산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던 그 홈워크를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전에 제가 또 따로 설명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뭐 선 계산하는 거나 min max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forloop으로 직접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리된 결과는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팅 역시 따로 이렇게 이제 구현할 필요가 없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list.sort 하면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죠. 정렬된 결과를 다시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그런 결과가 여기서 이런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되죠. 어떻습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막 이렇게 좀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그 쉽지는 않는 그런 이제 상태였을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지고 또 제출한 것도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이제 검토를 할 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전체적으로 채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좀 다시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죠. 이 부분 이제 터틀 그래픽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리기인데 몇 개 이제 샘플 내가지고 봤더니 제대로 그린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 군데 또 틀려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다 만족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요구사항이 오각형 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는 오각형 별의 중심점, 그러니까 센터를 좌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각형 그 별을 그릴 때 한 선의 길이가 100에서 이제 70, 50 계속 증가시켜 나가면서 100부터 175, 250, 325, 그다음에 400까지 가는 5개의 별을 중심점으로 이제 같이 계속 그려 나가니까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선 굵기는 3으로 하라 그랬고, 선의 색깔은 별의 크기 순으로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오렌지색, 검은색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려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심점에 굵기 10의 파란색 점을 표시를 하고 서클 이용해 가지고 닷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좌표를 이제 표시를 하라 그랬고, 입력할 때 우리가 뭐 지정됐던 그 좌표가 이제 그 값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별이 시작되는 이제 맨 처음에 수평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 시작점에 굵기 10의 붉은색 점, 이것도 역시 이제 닷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표시를 하게 되고 좌표를 표시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틀 그래픽의 컷의 마지막 위치 쭉 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중심점 위치에 가서 머무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터틀 그래픽 출력 좌측 윗부분에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쉘에 입력 입출력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이렇게 처음에 그 좌표를 센터 좌표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쉘로 입력을 받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모양들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좌측 위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학번과 이름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 이게 중심점, 이제 요 예전은 00을 입력을 했을 때입니다. 00을 입력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이 작은 그 별부터 점차점차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여기 시작하는 요 점이 바로 이제 이렇게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가 좌표가 이렇게 출력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 사항이었고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도 그림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터틀을 사용하니까 터틀을 이제 임포트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작점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매스가 이제 수학 계산을 해야 되죠. 삼각함수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터틀 크기는 뭐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예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00 곱하기 500이면은 지금 이제 그 주어져 있는 이 이제 도형들을 그리게 되죠. 다음에 이제 터틀의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뒤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 타이틀 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 위에 이 부분이 출력되는 것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제목, 요 윈도우의 제목을 위에서 있는 타이틀과 같은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터틀을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고 T로 이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하는 이제 그 커스를 클래식으로, 그러니까 화살촉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맨 처음에 이제 좌측 위에 있는 상단에 여러분들 이제 학번과 이름을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서 go to 해서 이제 좌측 위에 그 좌표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T right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출력이 되죠. 별거 없이 그냥 T right 하면은 여러분들 좌표 찍는 거와 똑같이 대신 이제 이동만 시켜가지고 그 위치에서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별 그리니까 이게 꼭지점은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colors 해가지고 처음에 그 색깔의 이름, 그러니까 red, green, blue, orange, black 했는데 이렇게 리스트 하나를 색깔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입력받을 때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10개를 입력받았던 그 요령하고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센터 X와 Y를 입력하라고 안내를 하고, 이제 그게 X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Y를 해서 입력하면은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플릿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콤마를 찍고 입력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콤마 없이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00 했던 것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실험해 본다고 콤마를 하나 이제 잠깐 넣고 한번 해봤는데, 뭐 콤마 빼고 하면은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문자열이 이제 입력이 되면은 그 부분을 스플릿 두 개를 이제 각각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변환시켜서 매핑을 하는데 바로 센터 X와 센터 Y에 각각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 두 개를 가지고 센터 포지션으로 우리가 이제 튜플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위스는 이제 3으로, 라인 랭스는 처음에 10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go to 할 때 위에서 이게 센터 포지션 X, Y를 가지고 되는 이 부분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점을 하나 찍어야 되죠. 원 중간에 시작 그 중앙점 센터 점을, 그래서 닷, 그 다음에 크기는 10이고,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에서 센터 포지션을 출력하라 그러면 이제 그 센터 위치에 바로 이제 그 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width는 line width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고, 이제 선 굵기가 3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for loop을 이용해 가지고 5번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있는 부분이 n in range 5 하면 이제 5번이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별의 전체적으로 크기가 그 5개가 서로 다른 종류를 이제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선의 색깔을 펜 컬러로 설정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컬러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n 번째 이 컬러를 골라 쓰라 그러면 위에서 이제 레드, 그린 이 순서로 차례대로 하나씩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계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타트는 어쨌든 선 길이의 절반만큼 왼쪽에 시작하니까 센터 x 마이너스 라인 랭스 나누기 2가 되겠죠.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의 중심점 그릴 때 계산했던 그 공식하고 이제 같은 요령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그 꼭지점이 몇 개가 있는 이런 이제 정 몇몇 그 이런 그 개수를 여러분들이 좌측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나가는 이런 이제 방법이었고, 보통 우리가 별을 그리면 중심점보다 약간 위에 왼쪽에서 이렇게 그려 나가니까 바로 이제 그 방식대로 밑에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전체 왜 오각형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보면은 중심점하고 첫 번째 그 어떤 이제 선하고를 삼각형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번 해봤던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 스타트 Y 좌표는 이제 센터 Y에서 H만큼 위에서 계산된 것만큼을 더해주면 되고, 그다음 그 위치로 X와 Y 위치로 이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펜 다운 하고 난 뒤에 닷 하나를 찍어야 되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에 붉은색 점 하나 찍고 그 좌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내부에 이제 그 위치로부터 이제 별을 그려야 되죠. 별 그리는 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non vertices 5만큼으로 해가지고 forward 그 다음에 right를 계속 반복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 하나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선의 길이가 75만큼 이제 증가되면 되죠. 그럼 이제 좀 더 큰 별을 또 그릴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5번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포룹으로 만들게 되고, 안에 있는 포룹은 그 지정된 길이의 별을 그리는 거, 바깥쪽에는 그 선의 길이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 가지고 그 바깥쪽에 또 별을 그리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그 요구사항이, 맨 마지막에는 센터로 이제 옮겨가라 그랬죠. 중심점으로.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이제 T up 해서 이제 go to center position.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가면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맨 끝에 중앙점에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는 것이 45분의 이제 시간들을 들였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 나와서 이런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색깔도 각각 서로 다르게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100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게 이렇게 그렸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호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하셨으면 이 부분도 문제없이 다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리 복잡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3번은 이제 사실 뭐 보너스로 좀 드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 이전에 그 숙제를 통해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을 거의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그 출제를 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이 이제 인수로 전달되는 리스트,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크기, 그러니까 L 리스트와 그 크기 베이스 값이 이제 설정이 되는 그런 젠 렌들 리스트를 이제 작성하는데, 이때 이제 생성되는 부분이 바로 베이스에서 베이스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 범위의 값을 가지는 중복되지 않는 정수형 난수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따로 이제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주어지게 되면은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죠. 근데 베이스가 이제 주어졌으니까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에다가 전체를 베이스를 다 더해주면은 바로 베이스부터 베이스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임의의 어떤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난수들을, 마이너스가 포함되는 난수를 이제 생성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인수로 전달될 리스트 L의 원소들을 한 줄에 이 라인 랭스, 즉 per 라인 개수만큼씩 출력하는 그런 이제 함수 프린트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랬죠. 한 줄에 뭐 기준으로 10개씩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원소 또는 6칸씩 해서 이제 좀 큰 값들을 출력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 이제 인수로 전달된 리스트 L의 원소들을 선택 정렬을 하는 부분들, 이거 뭐 셀렉션 소팅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숙제로 한번 풀었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하지 말고 직접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작성했던 3개의 함수 gen render list, 그 다음 print list, 그 다음 selection sort를 이용해서 그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함수 메인을 작성하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size of list n을 먼저 입력을 받고, 그래서 size of list 해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얼마 값을 입력받고 그 값을 n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다음 비어 있는 리스트 A를 생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gen render list에 그 리스트 이름으로 이제 A를 전달하고, 크기는 사이즈는 n을 전달하죠. 그 다음에 베이스 값은 마이너스 2분의 n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n이 입력되게 되면 이제 0을 기준으로 절반은 마이너스로 절반은 플러스로 있는 그 난수를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int list, selection sort가 차례대로 실행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이제 구성할 때 우리가 이제 왜 7장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네임 자체가 변수가 메인일 때 실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라고 한 부분들은 뭐 그냥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응용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계속 이 방법들을 이제 써라고 했던 그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0을 입력했을 때 그 리스트 A, 그 이제 이게 소팅하기 전에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 가지고 플러스 14까지 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난수로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정렬을 하고 난 뒤에 출력해 보면 마이너스 15부터 그 다음에 쭉 가서 0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14까지 이제 차례대로 쭉 이게 숫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번 풀어봤던 그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gen rand list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복잡할 것도 없이 리스트가 이제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담아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개수만큼을 여기서 range를 이용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쭉 L에다가 더해 주는데, 이때 이제 더해 주는 그 값에 만들어진 여기 X 값이 바로 range 사이즈니까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차례대로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베이스를 더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베이스부터 베이스 더하기 1 해서 쭉 해서 이제 베이스 더하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난수가 아니고 한꺼번에 이제 차례대로 쭉 정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랜덤 그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쉐플링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gen render list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따로 이게 난수를 따로 생성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 print list, 그 다음에 L 이게 이제 리스트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개수 per line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 여러분들 이미 한번 해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count 0으로 초기화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에 while loop을 이용을 해서 count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까지,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제 원소를 출력을 해 나가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그 6칸에 맞춰 가지고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해당되는 L 카운터 번째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 칸에 출력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6칸 중에 값이 출력하게 만들고 그냥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 하나 공란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하나를 증가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 i가 per line 개수보다 적을 때까지 한 줄로 쭉 처리하는 것을 내부에 있는 while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 per line보다 적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count는 사이보다 적을 때까지 해서 이제 차례대로 나머지 개수를 계속 쭉 이어나가서 이 s 그 문자열 안에 포함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count를 하나 증가시키고 i도 증가시켜 가지고 per line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오고, 그때 이제 한 줄을 다 편집했으니까 그 부분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롭게 그 다음 번째 count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한 줄 per line 개수만큼 또 편집해서 출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리스트에 전체 그 원소들을 한 줄에 per line 개수만큼씩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ion sort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구현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for loop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 있는 for loop은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구역을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걸 골라내는 이제 그 시작점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for loop이 그 남아 있는 이제 구간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골라내 가지고 이 시작하는 위치하고 필요하면은 서로 자리 바꿈하게 만드는 거. 이 부분들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했던 그 내용들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개보의 함수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메인 함수는 이제 그 따로 메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네임이 메인일 때 이 네임 변수를 가지고 이 메인 이제 실행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n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input size of list 입력하게 만들고, 그 값을 인티저로 정수로 변환시켜 가지고 n 값에 이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 하나를 empty 리스트 비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gen render list를 호출할 때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a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2분의 n 부분을 이렇게 호출해서 하면은 앞에서 이제
한 것처럼 그 베이스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플러스 그까지가 하는데 이런 원소들을 이제 난수로 생성해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before sorting에서 이제 정렬 하기 전에 출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트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리스트 안에 A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니까 정렬된 결과를 리스트 A after sorting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이 결과대로 출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번에 이 세 번째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던 그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형식만 약간 좀 변경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도록 했고 숙제를 제대로 했던 분들은 아마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풀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홈워크 할 때 했던 부분들 그대로 문제만 약간 재구성을 했던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여기 있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잊지 않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서 한번 했던 이런 이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n이 주어지게 되면 n 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 주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거죠. 하나는 단순 제기 함수, 그러니까 simple recursive function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sr pivot로 구현하고 이걸 mypivot.py 파일 안에 저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다른 파일, 파이썬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파일 하나를 모듈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성하고 이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임포트 시켜가지고 쓰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패키지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너무 좀 복잡한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좀 너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제 그냥 단순한 간단한 그 모듈 형태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같은 요령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을 하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계산하는 다이내믹 피보 n을 구현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mypivot.py 안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다음 동적 프로그램 방식의 이 여기에서는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자료형으로 이제 딕셔너리 배웠으니까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제 메모를 하게끔 했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n번째 피보나치가 계산이 됐으면 그걸 이제 그 다음에 또 와서 어떤 재기함 소출을 해서 계산하지 말고 표에다가 딕셔너리 안에다 이제 그 값을 기록을 해두고 그 기록된 값을 바로 읽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응용 프로그램 메인을 구성하고 응용 프로그램 그 안에 저장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mypivot.py라고 하는 파일하고 이게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파일하고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start, stop, step의 이제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방법 메서드를 이제 sr로 입력하면은 simple recursive, 그 다음에 dyn을 입력받으면 바로 이제 그 다이내믹 방법으로 호출하게 하는 거죠. 그 문자열로 입력받아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n과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출력 데이터를 3칸, 그다음 25칸씩 준비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 줄 맞춤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라고 했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mypivot 모듈을 임포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이 이제 네임 변수가 메인일 때 실행하도록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첫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출력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고, 출력되는 이제 결과인데 처음에 심플 리커시브인 경우에는 시간들이 꽤 많이 오래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냥 0부터 35까지만 출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5씩 증가시켜가면서 0번째, 5번째, 10 돼서 쭉 35번까지. 이걸 만약에 100번이나 50번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 이제 다이내믹인 경우에는 100번까지 이제 가도록 해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되게 만듭니다. 실제 이제 구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구현들을 다 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함수 정의하기를 simple recursive 같은 경우에는 n이 1보다 같거나 적으면은 return n을 하면 되는 거고, else 그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밑에 simple recursive를 n-1과 n-2에 대해 가지고 각각 실행하고 더해서 나온 결과 값이 바로 pivot n이 되도록 되는 거죠. 그 값을 이제 반환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 그 재기 함수 형태로 구현된 것이고,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이내믹 피보나치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 장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이내믹 피보 n은 처음에 이제 그 실행할 때 n이 메모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면은 그 n번째 그 n 값을 이제 n번째 그 메모 값을 바로 반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기함수 형태로 계속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를 읽어 가지고 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메모 안에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여기 이제 피보나치 계산을 이제 실행하게 만들고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n이 1보다 같거나 적으면은 그 n 값을 n번째 메모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0과 1일 경우에도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메모장에다 기입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n 하면은 그 값을 이제 가지고 반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이 0과 1이 아닌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보면은 다이내믹 피보를 그 n-1과 n-2에 대해 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두 개 더해 가지고 n번째 피보 값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 이 값을 그냥 반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모에다 기록하는 걸 먼저 실행을 하죠. 그래서 n번째 그 피보의 값이 바로 이 피보 n 값이 설정되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제 n 값이 한 번 이제 딱 계산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재기함수 형태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 값을 이제 바로바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그 mypivot.py 모듈 안에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구성할 수가 있죠. 먼저 이제 import my pivot 하면은 지금 같은 이제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패스 지정할 필요도 없죠. 같은 이제 그 디렉터리 같은 폴더 안에 이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메인 함수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art, stop, step을 한 줄에 입력하는 거는 뭐 아까 앞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던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mode of calculation. 그러니까 이게 이제 simple recursive로 할 거냐, 다이내믹으로 할 거냐를 입력받게 만들고, 그 결과 문자열로 입력되는 부분을 모드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n in range, start, stop, step. 그래서 이게 스타프부터 시작해서 스탑 직전까지 스텝씩 건너뛰면서 이제 n번째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계산하게 하는데, 이때 모드가 만약에 sr이면은 바로 이제 pivot n은 mypivot.simple recursive pivo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드가 다이내믹, 위에서는 그냥 else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이내믹인 경우에는 mypivot.dynamic pivot n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앞에 다른 그 모듈, 그러니까 mypivot.py에서 구현되어 있는 바로 그 함수들이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실행된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형태의 이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앞에 있는 이 simple recursive는 비교적 적은 값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이건 이제 시험해 본다고 시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시간들이 좀 오래 그 실제로 이제 이걸 simple recursive로 돌리면은 그 50만 넘어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다이내믹 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뭐 100가지 이렇게 쭉 출력을 해도 금방 바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4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꼭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서 모듈을 임포트 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User Defined 사용자 정의 모듈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복잡하지 않죠.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문제는 바로 딕셔너리.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배웠고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자료 구조 중에 그 튜플,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딕셔너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이 전공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공에서 바로 이런 기법들을 잘 쓰면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던 실력만 가지고도 굉장히 유용하게 파이썬을 사용하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이제 다섯 번째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 이제 그 지난번 보충 설명 제가 할 때도 이런 이제 도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리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한번 그 보충 설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금방 그거 찾아가지고 잘 활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두 도시 이름과 이 도시들 간의 거리를 입력받아서 반환한 함수 get intercity distance, 그러니까 도시 두 개, 그 다음에 거리가 이제 반환되는 거죠.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이제 city1, city2 이름이 이제 그 두 개가 문자열로 입력이 되고 그 거리가 정수로 입력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 이름과 이 도시 간의 거리를 인수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에다가 그 딕셔너리 이제 설정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때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딕셔너리 이름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이름 두 개,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이제 전달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딕셔너리 안에 이 값을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딕셔너리 자체가 보면은 어떤 키와 밸류가 있는데 그때 키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시 이름 두 개가 튜플로 만들어져서 키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안에 저장이 될 때는 city1, city2가 이렇게 쌍으로 튜플로 만들어져서 키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콜론 디스턴스 형태로 추가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있는 부분들은 이제 Dictionary Intercity Distance,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찾아서 반환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city1, city2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전달이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city1, city2까지의 거리 또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city2, city1,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 이름을 순서를 바꿔서도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읽어서 반환해주는 디스턴스를 반환해주는 기능들을 구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간의 거리표를 작성하고 전체를 이제 활용하는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하고 먼저 딕셔너리 intercity distance를 이제 생성하고 난 뒤에 그다음 get interdistance 함수를 이용해서 다섯 개 쌍의 도시 이름을 쌍과 그 도시 거리를 정수로 입력받고 그 다음에 set intercity distance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도시 이름을 입력받고 딕셔너리에서 찾아가지고 그 거리를 출력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 거리를 찾는 거는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을 할 수도 있게 만들었고 그 도시 이름이 점으로 입력되게 되면 이제 중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name 변수가 메인일 때 실행하도록 구성하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 이제 실행되는 부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학번과 이름 출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input name of two cities and distance in kilometer 하면 이제 뭐 서울 대구 300, 서울 대전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섯 개를 이제 입력을 하죠.
최소 5개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 대구 두 개 튜플에 대한 값은 밸류는 300이고 서울, 대전은 15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딕셔너리 자체를 그냥 출력해 버리면은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input name of two city to find distance 해가지고 도시 두 개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거리를 이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서울, 대구는 여기 300인 게 그대로 나오고, 대구에서 부산 130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대구는 이름이 서로 이제 뒤바뀌어 있는 거죠. 밖에 있는데도 사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우리가 딕셔너리를 찾을 때 그 순서를 한 번 해서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고, 서울, 부산도 이름을 바꿔가지고도 이제 찾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전, 서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을 구현을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get city pair di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이제 구현하게 돼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input 해서 이제 input name of two city and distance 해서 이제 세 개의 문자열을 먼저 입력을 받습니다. 그 도시 이름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 킬로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이제 문자열로 일단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city 1, city 2는 그냥 문자열이고, distance도 문자열로 일단은 입력을 받게 되고, 근데 이 distance string은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걸 이제 정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인티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수로 변환시키고 city 1, city 2, intercity distance를 그냥 반환시키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다음에 이제 set intercity distance는 그 딕셔너리를 전달받고, 그 다음에 city 1, city 2 distance를 이제 인수로 전달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들 딕셔너리 안에 이제 설정할 때도 간단하게 키를 만들 때 C1, C2, 그러니까 city1, city2의 이름 두 개를 이렇게 바깥쪽에 괄호 튜플을 만들어서 그 자체를 키로 사용하면서 그 해당되는 값으로 distance를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find intercity distance는 이제 딕셔너리, 그 다음 C1, C2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if C1, C2 이 튜플이 여기 안에 있는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그 디스턴스가 바로 이제 그 C1, C2를 튜플로 한 그 값을 이제 키로 해서 읽어내고 그 값을 이제 디스턴스가 되게 만들고, 만약에 아니면 elif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C1, C2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만약 첫 번째 찾아줬으면 그냥 바로 그 elif나 else 상관없이 그냥 바로 이제 디스턴스를 반환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C1, C2에서 이제 없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C2, C1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C2, C1을 키로 하는 그 값이 있었으면은 그 값을 읽어서 이제 디스턴스로 해서 반환을 합니다. 위에서 이 두 가지 다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딕셔너리 안에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none을 반환하게 해줍니다. 자, 이게 세 개의 함수를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구성을 하는데, 메인 함수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intercity distance는 딕셔너리 하나를 이렇게 이제 empty 딕셔너리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for loop을 이용해서 5번 반복 실행을 하죠. 그래서 get city pair distance를 해서 이제 C1, C2, 그 다음에 distance를 이제 차례대로 읽어드리고, 만약 거기서 이제 C1이나 C2가 이제 점이 입력됐으면 그냥 브레이크하게 했습니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set intercity distance에서 위에서 만들었던 요 딕셔너리 안에 C1, C2 distance를 이제 설정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for loop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적어도 5개의 도시. 여러분들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은 5개 아니라 이제 점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입력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입력되어 있는 intercity distance 테이블을 출력하게 이제 하고요.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while one으로 해서 두 개의 도시 이름을 입력받게 만들고 한 줄로 C1, C2가 입력되고, 만약에 C1이나 C2가 점으로 입력됐으면 이제 브레이크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었고,
그러지 않으면 find intercity distance를 해서 여기에 있는 intercity distance 그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이제 C1, C2에 대한 이 거리를 읽어내게 만들죠. 그러니까 반환되는 값이 바로 D일 겁니다. 그러니까 D가 만약에 none이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만든 딕셔너리 안에 그 두 개의 도시에 대한 거리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distance between is not defined yet 해서 이렇게 출력하게 만들고, 아니면 이게 none이 아니면 distance between city 1, city 2 is 얼마 킬로미터가 이제 출력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함수가 이 name 변수가 메인일 때 실행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앞에서 나왔던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 실제 이제 여기 있는 이 다섯 번째 문제 역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기본 자료형 중에서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좀 그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워크와 보충 설명을 잘 따라왔으면 문제없이 이제 잘 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채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은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런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채점이 완료가 되게 되면 잠깐 좀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풀이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 한번 쳐보면서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그런 이제 겁을 먹었을까봐 오히려 이제 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만 잘 활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중간고사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금 이제 지나온 셈인데요. 그 남아 있는 이제 부분들이 실제 이제 점점 더 많이 여러분들 이제 실제 여러분들 전공이나 실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법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던 실제 이런 이제 파이썬 자체가 그냥 뭐 시험 치고 학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공 과목이나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자,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해서 좀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혹시 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올려 주십시오. 그 강의 포탈에 질의응답에 올려주시면 이제 거기에 맞는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간고사 여기 이제 그 풀이 자료도 이미 강의 자료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찬찬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해당되는 문제를 좀 제대로 못 푼 분들은 제가 지금 만들어서 제공해드린 이 예제 코드를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대로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복사해 넣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배우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면서 실수하는 것조차도 이제 디버깅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평소 때 계속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복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중간고사 풀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제 8장 쪽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의 홈워크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부분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부분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부분이죠. 실제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했던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자리를 좀 잘 잡으면 쉽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은 두고두고 좀 그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좀 봤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좀 강조가 되는가 하면은 파이썬 자체가 바로 객체 지향형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들이 돼 있고 그 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객체 지향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자료형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을 시켜 보면 클래스 뭐뭐 이름이 나오죠. 그 자체가 벌써 이제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이제 강의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좀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전부가 다 이제 이렇게 클래스 개념, 객체 지향형 개념으로 구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이제 객체 지향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자바도 객체 지향형이고, 파이썬도 객체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형 자체를 모르면 그 파이썬의 절반밖에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이런 개념들, 뭐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한지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시스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각의 어떤 이제 기능 모듈들이 정상적인 이제 범위 안에 이렇게 값이 있어야 되죠. 이 자체가 잘못되면 전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구축을 했었어도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크게 아무리 큰 게 있어도 소용이 없죠. 털린 데이터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이죠. 그래서 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새로 다 만든다고 하면은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 둔 부분들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두 가지가 바로 이제 객체 지향형 기법들을 큰 규모의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가 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사실 그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C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울 경우에는 상속 개념을 아예 이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객체 지향형에서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누군가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넘겨받아서 거기에 몇 개를 좀 더 더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다시 더 발전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특질을 좀 더해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두뇌도 뭐 그런 식으로 문명이나 이제 이런 지식들이 발전을 해 나갔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이때 상속의 개념이 결국 앞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재활용이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 만들어 둔 부분을 상속받아서 거기에 몇 가지를 추가해 가지고 새로운 게 만드니까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 기간이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와 그 인스턴스, 뭐 객체 이런 이제 그 용어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대상물이 있으면 이 자체가 real object, 실제 어, 사회에 있는 이런 실생활에 있는 그것은 객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클래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클래스가 바로 이제 자료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티저 그 같은 이런 것처럼 스트링이나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자료형 말고 좀 복잡한 자료형을 우리가 직접 그 설계하고 구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클래스 안에는 이제 클래스 네임, 그다음 멤버 함수, 그다음 멤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 있어 포함이 돼 있죠.
캡슐 하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체 인스탄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료형이고, 자료형을 기반으로 변수를 생성해내는 거죠. 하나의 자료형 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스, 그다음에 인스탄스, 그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그 이제 차이점이고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 이제 속성은 이제 함수, 그다음에 데이터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호출할 때도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기도 하고 그 값을 읽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펄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 보면 이제 거기 안에 이런 이제 클래스 펄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썬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제 기본 그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파이썬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는 전부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이제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efine 뭐뭐 해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멤버 함수들이죠.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서 init이나 여기 안에 가면은 뭐 self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언들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들이 되죠. 소위 변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멤버 함수 안에서 이렇게 선언이 된다라는 것이고, init은 이제 초기화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고, new는 새롭게 뭐 하나 생성할 때,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그 자기 상위 클래스에 뭔가가 이제 이런 상속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멤버 함수 중에서 str,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언더바 str은 우리가 이제 이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이제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면은 바로 여기서 스트링이 제공해주는 요 정보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프린트 문에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딜리트나 다큐먼트는 이제 실제 이 클래스에 대한 이제 문서화 작업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 그 클래스 자체의 변수가 데이터 멤버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이 person의 바로 이제 그 접근자와 그 다음에 이제 변경자를 구현하라고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son 자체가 이제 생성될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괄호 안에 해당되는 이제 항목들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장 함수에 대한 이제 설명들은 이 표에 있는 걸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여기 init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str, 이 부분들이 이제 사용들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 뭐 이게 생성할 때, 소멸할 때 이제 언제 어떤 부분들이 실행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복잡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필요가 없고, 여기서 get과 set을 따로 이제 이렇게 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init 쪽에서 self.data를 초기 값으로 설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get 하면은 그 self.data를 값을 리턴하죠. 바로 get 값이 이제 이런 특정된 어떤 이제 그 값을 읽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접근자입니다. 여기 이제 클래스 B가 이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get 하나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 안에 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몇 개가 있었다, name도 있고 val 그 어떤 age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get name, get age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set name, set ag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et과 set 기능들은 이 바로 이제 데이터 멤버들의 값을 읽어가거나 아니면 그 값을 다른 값으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이 접근자, 변경자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파이썬 자체에서는 이제 중간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클래스의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클래스를 이제 그 설계하고 구현할 때 한꺼번에 다 속성들을 좀 정확하게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십시오. 그 동적으로 또 이렇게 막 추가하고 그러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엉킬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향상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맨 처음에 설계할 때 다 정의해서 동적으로 이렇게 속성을 추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쓰지 않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클래스 단위로 메소드를 뭐 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 따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정적 메소드는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을 잘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보면은 실제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가 생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태틱 메소드를 하나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된 그 인스턴스들을 관리할 때 상당히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예가 또 있고 정적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게 골뱅이 스태틱 메소드로 해서 이제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실행해 보면은 각각의 어떤 이제 개별적인 인스턴스가 동작을 했을 때 그 전체 그 클래스 산하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통적인 어떤 이제 정보로 관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이해를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해 나갈 테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이번에 숙제할 때도 보면은 소팅할 때 이 기능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덧셈, 뺄셈과 같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그 연산자를 우리가 설계한 클래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게 데이터 아니면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계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연산자를 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 그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사용자 친화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현을 해주면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함수로 구현될 때는 이런 연산자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함수 이름을 아예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덧셈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add 라는 이름이고, 뺄셈은 언더바 subtract 언더바 sub, multiply 언더바 multiply.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스 행렬에 대한 이제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ide 나누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실수 나누셈 할 때는 true divide. 그 다음에 정수 나누셈 할 때는 flow divid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여기 있는 뭐 shift나 마찬가지고 and or exclusive or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이런 그 연산자를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현한 예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두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C1 빼기 C2가 가능한 겁니다. 이 컴플렉스 안에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으면 바로 이런 부호를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그 add complex, 뭐 add 뭐 이런 함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이 클래스를 배우고 그 operate overloading, 그 연산자 오버로딩을 배우고 나면은 바로 이런 연산자를 직접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술 대입 연산자 뭐 더하기는 빼기는 같은 이런 부분들도 앞에 이제 이런 식으로 i를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예를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이꼴, 빼기 이꼴, 곱하기 이꼴 같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그 비교하는 연산자,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ss than 하면 이게 이제 뭐뭐보다 적은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less than or equal, 그 다음에 이제 equal, negative equal, greater than, greater or equa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실 때 이번 이제 8장 호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less than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time과 date 이 클래스에서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그 클래스를 리스트로 만들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소팅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소팅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정렬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 less than이라는 걸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트 안에 보면 이제 뭐 초기화하는 거, 연, 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같은가 대한 거, less than에 대한 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less than or equal to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들을 객체들을 만들어서 이걸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1이 D2보다 적은가? 적으면 less than을 출력하게 만들고, 실제 여기에 있는 연, 월, 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비교할 때 그 부분들을 위에 보면 less than을 할 때 year를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year가 같으면 month를 가지고 비교하고, year와 month가 동일하면 day를 가지고 비교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임도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비교가 가능하고, 실제 소팅할 때 이제 이런 비교 연산자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소팅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않아도 파이썬에 제공해주는 기능을 바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들이 있고, 상속의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강의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속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재활용이라는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달받아서 상속받아서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제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바로 이런 이제 상속 개념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상속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person이 이렇게 간단하게 있으면 person을 상속 받아 가지고 student가 만들 때 이 student 다음에 괄호 안에 person을 이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person 안에 있는 이제 이런 멤버, 데이터 멤버들을 init 안에서 이제 선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person의 name과 age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접근자와 변경자를 따로 쓰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 부분들은 그 설명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파이썬 교재에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입니다. 자, 쉐입이나 이런 것들, 도형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자기 이제 상속 받았을 때 자기 이제 페어런트 부모 클래스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수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강의 자료를 찬찬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is, has는 이제 그 별도로 또 설명을 좀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좀 자료를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내용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할 때 이 중요한 점 중에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생성자, 변경자, 접근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되어 있고, 결국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8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다시 할 때 규모가 커지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시스템의 안정성,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개발할 때 개발 기관과 개발 비용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재활용,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있었던 개발 기관과 개발 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바로 상속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관점이고, 근데 첫 번째 있었던 부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안정성, 그 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 이제 있도록 유지를 시키고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그 최근에 이제 그 뼈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월호가 전복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아까운 생명을 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보면은 배 자체가 안정성을 그 잃었기 때문에, 배는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새로 이렇게 이제 그 바로 곧바로 이렇게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우뚱거려도 곧바로 복원력으로 이제 바로 정상적인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뭐 그 이제 그 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 평형수를 없애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배라는 큰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시스템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객체 지향형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객체 지향형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안정성의 예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들이 정상적인 범위나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속성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범위에 유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정상의 범위에 이제 포함이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 아예 그 값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이제 우리가 온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그린하우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야채도 기르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꽃도 기르고 하는 온실 속의 기온은 이제 아마 뭐 온실에 내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뭐 일정한 범위의 온도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히터를 가동하거나,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냉방기를 가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창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실 속에 있는 기온이 100도가 됐다. 그럼 그 안에 야채들 다 죽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스템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나라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 되고, 그다음 각각의 인구가 지금 이제 연령대가 그 나이가 얼마고,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다시 이제 분석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어떤 사람의 어떤 나이가 0부터 130을 벗어나 있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인구 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때 엉터리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수천만 명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때 뭐 일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나이가 뭐 550,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원래 55살인데 0을 하나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550이 됐다든지 그러면 평균값 계산하는 것 자체가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인 경우에 시분 초갑선 항상 이런 범위에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간인데 25시 그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분은 0부터 59까지 초도 역시 마찬가지 0에서 59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보면은 월별로 날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1월달 1, 3, 5, 7, 9, 8, 10, 12월은 이제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게 정상적인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은 윤년인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1일부터 28일까지 윤년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고 윤년인 경우는 29일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 6, 9, 11월은 1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있습니다. 날짜도 잘못되게 설정되게 되려고 하면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그 홈워크 할 때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제 구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접근자, 변경자를 구현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있는 그 속성, 특히 이제 데이터를 설정하고 변경할 때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조심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가 바로 이제 생성할 때, 생성자에 의해서 이제 생성될 때, 그 다음에 변경자가 이제 어떤 값을 다른 걸로 바꿀 때, 이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접근자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그게 정상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위에서 두 개지만 잘 구현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읽을 때는 그냥 읽어가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항상 바꿀 때 변경시킬 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가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각 속성 데이터의 변경자를 구현할 때 그 속성 데이터의 정상적인 범위 이내 값으로 설정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제 오류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생성자는 바로 이 속성 변경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값을 초이값을 설정하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성의 어떤 접근자 부분도 정상적인 범위에 확인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이번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중에 클래스 데이터가 있죠.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거의 다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클래스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 안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year, month, day 세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set 무슨 기능들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init 밑에서 self.ear는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바로 안정성 자체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set 기능들을 set year, set month, 그 다음에 set day 세 가지를 추가를 하는데요. 이제 set year는 이제 보통 뭐 연도는 뭐 크게 이제 범위 자체를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그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입력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검사하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month인 경우에는 그 값이 1부터 12까지로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2 사이에 있으면 그 self.month를 생성해서 이제 그 값을 설정하게 만들어주고 만약 그게 아니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게 만들고 그냥 그 제일 이제 그냥 기본 값으로 1이 설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시스템의 정책에 따라서 그 어떤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에러가 나면은 곧 바로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제 윤년 계산하는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s leap year 했을 때 그 윤년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true 또는 false로 계산하는 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set day라고 하는 기능들이 이제 있을 때 그 day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를 우리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년 12달에 대한 부분들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쭉 해서 이게 날짜를 정리를 해 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립이어라고 하면은 2월달이 28이 아니라 29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설정하려고 하는 그 이제 날짜가 1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달의 그 전체 날수가 몇 개인가를 따져서 그 값보다 같거나 적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날짜를 설정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오류 처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날짜가 이제 틀린 날짜가 설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get 기능들은 뭐 특별한 다른 기능 없이 그냥 get self.year를 반환하고 self.month, self.day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less than을 구현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소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어 연도를 가지고 맨 먼저 이제 계산하고, 연도가 다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버리고, 연도가 같으면 만스 가지고 비교하고, 연도와 이어와 만스가 동일하면은 데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들도 보면 self.getYear, 그 다음에 getMonth, getDay를 이용하죠. 바로 이제 그 값을 바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접근자를 이용을 해서 읽어가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설정할 때 검사를 하는 기능들이 있게 만들고, 읽어갈 때도 항상 지정된 그 접근자를 통해서 읽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라는 거죠. 타임인 경우에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 그 구현을 하게 됩니다. 타임은 이제 hour, minute, second가 있는데, 이니 쪽에서 이제 그 곧바로 self.hour를 이렇게 바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set hour, set minute, set second를 불러서 이제 호출해서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set hour 쪽에서는 그 시간이 0시보다 같거나 크고 23시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그 값이 설정되게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오류 처리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분 쪽은 이제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59보다 같거나 적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고, 아니면 오류 처리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초 단위로 할 때는 0보다 같거나 크고 59보다 같거나 적으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하고, 아니면 에러, 오류 처리를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기능들은 이제 get hour는 이제 self.hour을 그냥 읽어서 반환시키고, minute, second 같은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less than 역시 이제 hour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hour가 동일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minutes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hour와 minutes이 동일하면은 second를 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죠. 출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hour를 self.gethour로 읽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self.getminutes를 이용해서 읽어가고, 그 다음에 getSecond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값을 읽어갈 때는 접근자를 이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할 때는 변경자를 이용해서 설정하게 만들고, 그 변경자 안에 이 값의 정상적인 범위를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클래스 펄슨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et name, get age, set name, set age가 있는데, 사실 이름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 이제 그 기준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근데 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안에 있도록 검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력할 때도 self.getName 해서 이름, 그 다음에 getAge 해서 이제 나이를 읽어가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studen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student는 person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 있는 일이 이제 그 person의 이 student의 이제 베이스 클래스인 person의 이름과 나이를 설정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때 이 바로 이제 person의 이닛이 실행이 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set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는 있죠.
다음에 메이저, 스튜던트 아이디, GPA를 각각 셋 기능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학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학교마다 이게 이제 룰이 좀 다를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코멘트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범위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뭐 어떤 학교는 전공이 이런 것만 있는데 여기 전공이 없는 전공을 또 설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학생 정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번도 보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번 체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이제 값을 설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오류 처리가 돼야 될 거고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번 자체가 틀리게 되면은 온통 데이터가 엉망이로 이제 관리가 될 테니까. 그다음 이제 성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는 뭐 4.3 만점으로 하는 데도 있고 4.5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상적 범위 안에 있는가를 이제 검사하고 확인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커멘트 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도 이제 get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출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홈워크를 하실 때 바로 이제 접근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자를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이제 홈워크 다섯 문제 하나씩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있으니 클래스 퍼슨을 구현하는데 클래스 퍼슨 안에 이제 여기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네임과 에이지의 접근자와 변경자 구현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좀 받고 난 뒤에 강의 자료와 이제 그 교재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충 설명 드릴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상세하게 드렸으니까 이제 그 형태대로 바로 이제 이 클래스 퍼슨 부분을 잘 구현을 하시고 그다음 메인 쪽에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아예 이건 제가 이제 예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리스트 만들 때 persons none 해서 이제 리스트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쭉 만들어 나가고 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0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나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예제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하시고 여기 안에 이제 엉터리 데이터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 나이가 350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걸러내고 오류 처리를 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클래스 스튜던트를 이제 구현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보면은 이제 그 학번, 전공,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롯 64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실수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플롯 64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굳이 뭐 설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써도 되는데 뭐 이번에 이 숙제에서는 굳이 다른 걸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게 실수형이다. 그러니까 소수점 밑에 있는 값들이 정의가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성자, 그다음에 접근자, 변경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스튜던트를 10명의 학생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예를 만들어 왔습니다. 클래스 퍼슨은 여러분들 직접 이제 앞에서 나왔던 예를 이용해서 이제 그 구현들을 하시고 스튜던트의 이닛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근데 학생인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학생들을 어떤 우리가 소팅을 할 때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라 그랬죠. 학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튜던트 자체를 less than 하나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compare student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좀 함수를 만들었고 이 compare가 바로 이제 문자열로 전달이 되어 오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student id면은 학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밑에
그 else elif에서 이제 그 compare가 GPA면은 학점을 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게 name이면 이름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좀 구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ort student, 학생들을 이제 정렬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때 이제 전달된 list of student를 compare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ompare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게 이제 전체 구조는 보면은 바로 이제 선택 정렬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 정렬 안에 있는 compare student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행할 때 위에 있는 바로 이 compare student를 실행을 하고, 그때 전달되는 부분들이 compare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학번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GPA 성적을 기준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컴페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일 작은 값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필요하면은 스왑을 시켜주는 기능들을 구현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좀 그 난이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좀 구성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프린트 스튜던트는 그냥 차례대로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다 출력을 하는 방법들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print L student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student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underbar str, 그 출력할 때 사용되는 그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 그 student list, 우리가 이제 다단계에 걸쳐 가지고 상속도 받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의 리스트를 출력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바로 그 이제 네임이 메인일 때 스튜던트를 이제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는 해서 이제 이렇게 쭉 10명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소팅하기 전에 이제 출력하는 것은 print student,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sort student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이게 이제 name을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stid student id를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GPA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주면은 자동적으로 이름에 따라서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학번에 따라서 정렬이 되고, 자 이름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이제 HIJKLMPY 이렇게 이제 이름 순으로 되어 있죠. 알파벳 순으로.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학번 순으로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 학번이 제일 낮은 학생부터 이제 제일 큰 값으로 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GPA 성적 순으로 하는데, 성적 순이 이제 decreasing order 내림차순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때 보면은 4.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4.2, 4.2, 4.1, 4.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페어 기능을 하나 이제 이렇게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sort를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기준이 전달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숙제를 내고 난 뒤에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이렇게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클래스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은 뭐 거의 다 해결들이 될 겁니다. 거기서 생성자, 그 다음에 접근자, 변경자 부분들을 이제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10개의 클래스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팅을 할 때 지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서 언더바 LT를 하나만 한 가지만 구현을 하면 되니까 이거 구현되게 되면은 이 점 소트를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리스트고, 리스트 안에 소팅할 때 그 레스트n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따로 그 날짜에 대한 소팅 부분들을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이 함수 리스트에 달려 있는 그 함수를 바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팅 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치분초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타임 쪽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구현들을 할 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성자, 접근자, 변경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10개의 클래스 타임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클래스 타임 밑에 있는 이런 이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제 구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 만들 때는 times 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팅하기 전에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time.sort 해서 이제 뭐 10분초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이제 그 hour, minute, second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이제 비교를 하는 그 방법 하나로 언더바 LT를 구현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list의 sort를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숙제를 차근차근 좀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5번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클래스 매트릭스 행렬에 관련된 부분이고, 행렬에 이제 그 더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여기 이제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이 언더바 init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그 값의 범위를 검사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전체가 다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뭐 getset 기능들을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string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이런 이제 덧셈, 뺄셈, 곱셈의 연산자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오버로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언더바 add, subtract, multiply 이 부분들이 이제 직접 구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행렬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앞에 있는 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조해서 이 멤버 함수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여기 이제 행 크기, 열 크기 값을 이제 두 개를 입력하게 만들고, 여기서 리스트가 그 개수에 맞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초기화 생성하게 만들고 M2 만들고, 그다음 두 개를 더해 가지고 M3를 만들고, 이 만들고 난 뒤에 이제 add 기능을 수행하고 난 뒤에 반환형이 바로 이제 클래스 매트릭스가 돼야 되죠. 그 매트릭스 인스턴스가 이제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보충 설명 때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루고 개발을 하고 구현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객체 지향형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형 개념이 자바나 C++나 파이썬이나 이런데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대부분 객체 지향형 개념들을 다 가져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객체 지향형 개념을 이제 배우지만 그 자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뭐 배경이나 필요성은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C++나 자바를 배울 때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안정성, 시스템의 안정성이고, 그런 안정성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그 뮤테이터, 그 변경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설정자 그 부분들을 이제 값을 설정할 때 범위를 검사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좀 반드시 한번 해보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해가지고 읽어갈 때 그걸 별도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제 그 부분에 정상적인 범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 잘 이해를 하시고, 연산자 오버로딩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구현만 잘 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덧셈, 뺄셈 기호들 이런 연산자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지죠.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person과 student 사이에 그 상속 개념들, 그 부분들은 이제 상속을 받아서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이니까 이 부분들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좀 소화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했던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몇 가지 질문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들은 먼저 이제 오늘 제가 설명했던 걸 여러분들이 찬찬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내부에서 이제 소화를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시간이 너무 또 허비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질문이 남아 있으면 다시 이제 질의응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잘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혹시 이제 좀 미진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